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우리가 일상에서 무심코 하는 행동들과 식습관들이 어떻게 피부암, 특히 흑색종이나 편평세포암 같은 치명적인 피부암을 촉진하거나 악화시킬 수 있는지, 그리고 반대로 어떤 음식들이 피부암 예방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자외선 차단제를 매일 바르시나요? 아니면 햇빛이 강한 날에만 바르시나요? 그리고 피부 건강을 위해 어떤 음식들을 드시고 계신가요? 사실 많은 분들이 피부암 예방에 대해 막연하게만 알고 계시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들이 위험한지, 어떤 음식들이 도움이 되는지는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피부 건강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피해야 할 습관들과 적극적으로 섭취해야 할 영양소들을 명확히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피부암이 왜 이렇게 위험한지부터 간단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흑색종은 피부암 중에서도 가장 치명적인 형태로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면 다른 장기로 전이될 수 있습니다. 편평세포암 역시 방치하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죠. 하지만 다행히도 피부암은 예방이 가능한 암 중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들이 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가장 큰 문제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바로 자외선 노출과 관련된 잘못된 습관들입니다. 많은 분들이 여름철 해변에서만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시는데 이건 정말 큰 오해입니다. 자외선은 사계절 내내 흐린 날에도 구름을 뚫고 우리 피부에 도달합니다. 특히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가 자외선이 가장 강한 시간대인데 이 시간대에 야외 활동을 할 때 적절한 보호 없이 나가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더 심각한 건 인공 태닝입니다. 태닝 기계나 선베드를 이용하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하얀 피부보다 태닝한 피부가 건강해 보인다는 이유로 많은 분들이 태닝샵을 찾으시는데 이것은 피부암 발생 위험을 극적으로 높이는 행위입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태닝 기계를 최고 등급의 발암물질로 분류했습니다. 특히 30살 이전에 태닝 기계를 사용하면 흑색종 발생 위험이 무려 75%나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많은 분들이 한두 번은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태닝을 하시는데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주의해야 할 점은 야외 활동 시 옷차림입니다. 민소매나 반바지만 입고 장시간 야외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피부를 최대한 가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목 뒷부분, 귀, 손등, 발등 같은 부위는 자외선에 쉽게 노출되면서도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는 걸 깜빡하기 쉬운 부위들입니다. 이런 부위들이야말로 편평세포암이 자주 발생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차 안에서는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것도 오산입니다. 차 유리창을 통해서도 자외선어가 통과합니다. 특히 운전을 자주 하시는 분들의 경우 창문 쪽 팔과 얼굴에 더 많은 자외선 손상이 누적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장거리 운전을 자주 하는 직업군에서 한쪽 얼굴의 피부 노화와 피부암 발생률이 더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제 식습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피부 건강과 식습관의 연관성을 간과하시는데 우리가 먹는 음식은 피부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먼저 피부암의 위험을 높이거나 악화시킬 수 있는 음식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과도한 알코올 섭취입니다. 술을 자주 마시는 습관은 피부암 위험을 높입니다. 알코올은 우리 몸의 면역 체계를 약화시키고 DNA 복구 능력을 저하시킵니다. 또한 알코올은 피부를 자외선 손상에 더 취약하게 만듭니다. 연구에 따르면 하루에 한 잔 이상의 알코올을 섭취하는 사람들은 피부암, 특히 기저세포암과 편평세포암의 위험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특히 백포도주의 경우 다른 종류의 술보다 피부암 위험을 더 높인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가공육과 적색육의 과다 섭취입니다. 베이컨, 소시지, 햄 같은 가공육과 소고기, 돼지고기 같은 적색육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염증 반응이 증가하고 산화 스트레스가 높아집니다. 이는 피부세포의 DNA 손상을 유발하고 암세포의 성장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온에서 조리된 고기, 즉 숯불에 구운 고기나 튀긴 고기는 헤테로사이클릭 아민이라는 발암물질을 생성하는데 이것이 피부암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주의해야 할 것은 정제된 탄수화물과 설탕입니다. 흰빵, 흰쌀, 케이크, 쿠키, 사탕 같은 고혈당 지수 식품들은 혈당을 급격히 상승시키고 인슐린 수치를 높입니다. 이는 염증을 촉진하고 세포 성장 인자를 활성화시켜 암세포의 증식을 도울 수 있습니다. 또한 고혈당 상태는 산화 스트레스를 증가시켜 피부 세포의 DNA 손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트랜스 지방과 포화 지방이 많은 음식입니다. 패스트푸드, 튀긴 음식, 마가린, 일부 제과제빵 제품에 들어있는 트랜스 지방은 염증을 촉진하고 면역 기능을 저하시킵니다. 이는 우리 몸이 암세포와 싸우는 능력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포화지방 역시 과도하게 섭취하면 염증 반응을 증가시키고 피부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과도한 카페인 섭취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커피 자체는 항산화 성분이 있어 적절히 마시면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지만 하루에 5잔 이상의 고카페인 음료를 마시는 것은 탈수를 유발하고 피부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또한 카페인이 과도하게 들어간 에너지 드링크는 설탕 함량도 높아 이중으로 문제가 됩니다. 여섯 번째는 나트륨 과다 섭취입니다. 짠 음식을 자주 먹으면 몸이 붓고 탈수 상태가 되어 피부 건강이 저하됩니다. 피부가 건조하고 손상되면 자외선 등 외부 자극에 더 취약해집니다. 특히 가공식품, 인스턴트 식품, 절임류, 젓갈류는 나트륨 함량이 매우 높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반대로 피부암 예방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와 음식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데요.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 피부의 자연 방어력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소개할 영양소는 비타민 D입니다. 비타민 D는 피부 세포의 성장과 복구를 조절하고 면역 체계를 강화하여 암세포와 싸우는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연구에 따르면 비타민 D 수치가 높은 사람들은 흑색종 발생 위험이 낮다고 합니다. 비타민 D가 풍부한 음식으로는 연어, 고등어, 참치 같은 지방이 많은 생선이 있고 달걀 노른자, 햇빛에 말린 버섯, 강화우유도 좋은 공급원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비타민 D가 적절한 햇빛 노출로도 합성되지만 피부암 위험 때문에 과도한 햇빛 노출은 피해야 하므로 음식이나 보충제로 섭취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비타민 C입니다. 강력한 항산화제인 비타민 C는 자외선으로 인한 피부 손상을 방어하고 콜라겐 생성을 도와 피부를 튼튼하게 만듭니다. 오렌지, 자몽, 키위, 딸기 같은 과일과 파프리카, 브로콜리, 케일, 토마토 같은 채소에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하루에 이런 과일과 채소를 다양하게 섭취하시면 충분한 비타민 C를 얻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비타민 E입니다. 비타민 E는 세포막을 보호하고 자외선 손상을 줄이는데 특히 비타민 C와 함께 작용하면 상승 효과가 있습니다. 아몬드, 해바라기씨, 호두 같은 견과류와 시금치, 아보카도, 올리브 오일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간식으로 아몬드 한 줌을 먹거나 샐러드에 올리브 오일 드레싱을 뿌려 먹으면 좋습니다. 네 번째는 베타카로틴, 즉 비타민 E의 전구체입니다. 베타카로틴은 피부를 자외선 손상으로부터 보호하고 피부세포 재생을 돕습니다. 주황색과 녹색 채소에 많이 들어있는데 당근, 고구마, 단호박, 시금치, 케일, 살구, 망고가 대표적입니다. 특히 당근이나 고구마는 한국인의 식탁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식재료니까 자주 드시면 좋습니다. 다섯 번째는 셀레늄입니다. 강력한 항산화 미네랄인 셀레늄은 DNA 손상을 줄이고 암세포 성장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브라질너트에 가장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하루에 2~3개만 먹어도 충분합니다. 그 외에 참치, 연어, 현미, 계란, 닭고기에도 들어있습니다. 여섯 번째, 오메가-3 지방산은 정말 중요합니다. 항염증 효과가 뛰어나며 피부를 자외선 손상으로부터 보호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오메가-3를 충분히 섭취하는 사람들은 피부암 위험이 낮다고 합니다. 연어, 고등어, 정어리, 청어 같은 생선에 많이 들어있고 채식주의자라면 호두, 치아씨드, 아마씨를 드시면 됩니다. 일주일에 2~3번은 생선을 드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일곱 번째는 폴리페놀입니다. 강력한 항산화 및 항염증 효과로 피부암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특히 녹차에 들어있는 EGCG 성분은 자외선으로 인한 DNA 손상을 줄이고
피부암 세포의 성장을 억제한다는 연구 결과가 많습니다. 하루에 녹차 두세 잔을 마시면 좋습니다. 또한 다크 초콜릿, 카카오 함량이 70% 이상인 것을 선택하시면 폴리페놀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블루베리, 라즈베리, 블랙베리 같은 베리류와 적포도에 들어있는 레스베라트롤도 효과적입니다. 여덟 번째는 리코펜입니다.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고 피부암 위험을 감소시키는 강력한 항산화제입니다. 토마토에 가장 많이 들어있는데 흥미롭게도 날 것보다 조리한 토마토에서 리코펜 흡수율이 더 높습니다. 토마토 소스, 토마토 주스가 좋은 공급원이고 수박, 자몽, 파파야에도 들어있습니다. 아홉 번째는 아연입니다. DNA 복구와 면역 기능에 필수적이며 피부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굴에 가장 많이 들어있고 소고기, 호박씨, 렌틸콩, 병아리콩, 퀴노아도 좋은 공급원입니다. 열 번째는 니아시나마이드, 즉 비타민 B3입니다. 이 영양소는 DNA 복구를 촉진하고 피부의 에너지 대사를 개선하여 피부암 위험을 감소시킵니다. 실제로 고위험군 환자들에게 니아시나마이드 보충제를 투여했을 때 비흑색종 피부암 발생률이 23%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닭가슴살, 참치, 칠면조, 버섯, 땅콩, 녹두에 풍부합니다. 11번째는 설포라판입니다. 암 예방 효과가 있는 화합물로 해독 효소를 활성화시키고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합니다. 브로콜리, 특히 브로콜리 새싹에 가장 많이 들어있고 양배추, 케일, 콜리플라워 같은 십자화과 채소에 풍부합니다. 이런 영양소들을 매일 골고루 섭취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구체적인 식단 예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침에는 그릭 요거트에 블루베리, 호두, 치아씨드를 넣어 드시고 녹차 한 잔을 마시면 좋습니다. 점심에는 연어 구이와 시금치 샐러드, 방울토마토를 올리브 오일 드레싱으로 비벼 드시고 고구마를 곁들이시면 됩니다. 간식으로는 당근 스틱과 다크 초콜릿 한 조각, 아몬드 한 줌이 좋습니다. 저녁에는 닭가슴살 구이에 브로콜리를 곁들이고 현미밥을 드신 후 키위로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루 식단을 구성하면 제가 말씀드린 대부분의 영양소를 자연스럽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이제 생활 습관에 대해 더 자세히 들어가 보겠습니다. 흡연은 말할 것도 없이 피부암의 주요 위험 인자입니다. 담배에 들어있는 수천 가지의 화학물질들은 피부세포의 DNA를 손상시키고 면역체계를 약화시킵니다. 특히 편평세포암의 위험을 크게 높이는데 흡연자는 비흡연자에 비해 편평세포암 발생 위험이 2배 이상 높습니다. 또한 흡연은 피부의 혈액순환을 저해하고 콜라겐을 파괴해 피부를 더 약하고 손상되기 쉽게 만듭니다. 간접흡연도 마찬가지로 해롭습니다. 수면 부족과 만성 스트레스도 피부암 위험을 높이는 요인입니다.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못하면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약해지고 세포 복구 능력이 저하됩니다. 피부 세포는 주로 밤에 재생되는데 수면이 부족하면 손상된 DNA가 제대로 복구되지 않아 돌연변이가 축적될 수 있습니다. 만성 스트레스는 코르티솔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증가시켜 면역 기능을 억제하고 염증을 촉진합니다. 하루에 최소 7시간에서 8시간은 주무시고 명상이나 요가, 산책 같은 스트레스 해소 활동을 규칙적으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잘못된 피부 관리 습관도 문제가 됩니다. 너무 자극적인 화학 필링이나 레이저 시술을 과도하게 받으면 피부 장벽이 손상되어 자외선에 더 취약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시술 후 자외선 차단을 철저히 하지 않으면 색소 침착뿐만 아니라 피부암 위험도 증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처나 점, 사마귀 등을 함부로 건드리거나 제거하려고 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특히 변화하는 점이나 의심스러운 병변을 스스로 제거하려다가 악성세포를 자극하거나 퍼뜨릴 수 있습니다. 운동 부족도 간과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면역 체계를 강화하고 염증을 감소시키며 혈액순환을 개선합니다. 반대로 운동을 하지 않으면 이러한 보호 효과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특히 비만은 그 자체로 여러 암의 위험 인자인데 피부암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과체중이나 비만인 경우 만성 염증 상태가 되고 호르몬 불균형이 생겨 암 발생 위험이 증가합니다. 일주일에 최소 150분의 중강도 유산소 운동을 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면역 억제제를 복용하는 경우도 특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장기 이식을 받았거나 자가 면역 질환으로 면역 억제제를 복용하는 분들은 피부암, 특히 편평세포암의 위험이 크게 증가합니다. 이런 경우 더욱 철저한 피부 관리와 정기적인 피부과 검진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일부 약물들은 광과민성을 유발해 피부를 자외선 손상에 더 취약하게 만듭니다. 일부 항생제, 이뇨제, 항염증제, 여드름 치료제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런 약을 복용 중이라면 의사나 약사에게 상담을 받고 자외선 차단에 더욱 신경 써야 합니다. 화학물질 노출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비소, 타르, 석탄, 파라핀 같은 특정 화학물질에 직업적으로 노출되는 경우 피부암 위험이 증가합니다. 또한 일부 살충제나 제초제도 피부암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사용하는 화학 제품들도 가능한 한천연 제품으로 대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부 건강에 나쁜 환경적 요인도 있습니다. 대기오염이 심한 지역에 사는 것만으로도 피부 노화와 피부암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와 각종 오염물질들은 피부에 산화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염증을 일으킵니다. 또한 실내 공기질도 중요한데 환기가 잘 되지 않고 곰팡이나 화학물질이 많은 환경은 전반적인 건강과 면역 기능에 나쁜 영향을 미칩니다. 탈수 상태를 방치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는 피부 건강의 기본입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으면 피부가 건조해지고 장벽 기능이 약해져 외부 자극과 자외선 손상에 더 취약해집니다. 하루에 최소 8잔 이상의 물을 마시는 것이 권장됩니다. 특히 운동을 하거나 더운 날씨에는 더 많이 마셔야 합니다. 정기적인 피부 검진을 하지 않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피부암은 조기 발견이 생존율을 크게 높입니다. 특히 가족력이 있거나 햇볕에 많이 노출되는 직업을 가진 분들, 피부가 밝은 분들은 정기적으로 피부과에서 전체 피부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스스로 매달 한 번씩 전신의 점과 피부 변화를 확인하는 자가 검진도 중요합니다. ABCD 규칙을 기억하세요. 어는 비대칭, B는 경계가 불규칙한 것, C는 색깔이 고르지 않은 것, D는 직경이 6mm 이상인 것, E는 진화하는, 즉 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특징을 보이는 점이 있다면 즉시 피부과를 방문하셔야 합니다. 선글라스를 착용하지 않는 것도 간과하기 쉬운 문제입니다. 눈 주변 피부는 매우 얇고 민감한데 이 부위에도 피부암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외선 차단 기능이 있는 선글라스를 착용하지 않으면 눈 주변 피부가 자외선에 무방비로 노출됩니다. 선글라스를 고르실 때는 반드시 UV 400 또는 자외선 차단율 99% 이상인 제품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입술 보호를 소홀히 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입술 피부는 매우 얇고 멜라닌이 적어 자외선 손상에 특히 취약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입술에 자외선 차단제나 자외선 차단 기능이 있는 립밤을 바르지 않습니다. 입술에도 편평세포암이나 기타 피부암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SPF가 30 이상인 립밤을 사용해야 합니다. 특히 야외 활동이 많은 분들이나 입술이 자주 트는 분들은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과거의 심한 화상 경험을 가볍게 여기는 것도 위험합니다. 특히 어린 시절이나 청소년기에 물집이 생길 정도의 심한 일광 화상을 입었다면 나중에 흑색종 발생 위험이 크게 증가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어린 시절 5번 이상의 심한 일광 화상을 경험한 사람은 흑색종 위험이 2배 이상 높아진다고 합니다. 이런 경험이 있다면 더욱 철저한 자외선 차단과 정기 검진이 필요합니다. 유전적 위험 요인을 무시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가족 중에 피부암 환자가 있다면 본인의 위험도 높아집니다. 특히 흑색종의 경우 유전적 요인이 큰 역할을 합니다. 1차 가족, 즉 부모나 형제자매 중에 흑색종 환자가 있으면 본인의 흑색종 위험이 2배에서 3배까지 증가합니다. 가족력이 있다면 더욱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1년에 한두 번은 피부과에서 정기적으로 전신 피부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피부 타입을 고려하지 않는 것도 실수입니다. 피부가 밝고 주근깨가 많으며 햇볕에 쉽게 타거나 붉어지는 분들은 피부암 위험이 더 높습니다. 특히 파츠패트릭 피부 타입 분류에서 타입 1이나 타입 2에 해당하는, 즉 매우 밝은 피부를 가진 분들은 흑색종 위험이 10배에서 20배까지 높을 수 있습니다. 이런 피부 타입을 가진 분들은 특히 더 철저한 자외선 차단이 필요합니다.
반대로 피부가 어두운 분들도 피부암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것은 아니므로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야외 활동 시간을 조절하지 않는 것도 문제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는 자외선이 가장 강한 시간대입니다. 가능하다면 이 시간대에 야외 활동을 피하거나 최소화하고 꼭 나가야 한다면 철저한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그림자가 자기 키보다 짧을 때는 자외선이 강하다는 신호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정원일이나 운동 같은 야외 활동은 이른 아침이나 늦은 오후로 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반사되는 자외선을 간과하는 것도 흔한 실수입니다. 물, 모래, 눈, 콘크리트 같은 표면은 자외선을 반사시켜 우리가 받는 자외선량을 증가시킵니다. 특히 해변이나 스키장에서는 반사된 자외선 때문에 예상보다 훨씬 많은 자외선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물은 자외선의 10에서 30%를, 모래는 15에서 25%를, 눈은 무려 80%까지 반사합니다. 그래서 스키나 스노보드를 탈 때, 해변에서 수영할 때는 더욱 철저한 자외선 차단이 필요합니다. 자외선 차단제를 충분히 바르지 않거나 자주 덧바르지 않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자외선 차단제는 충분한 양을 바르고 2시간마다 그리고 땀을 흘리거나 물에 들어간 후에는 즉시 덧발라야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소량만 바르거나 아침에 한 번만 바르고 하루 종일 지내십니다. 얼굴에는 동전 크기 정도, 전신에는 샷글라스 한 잔 분량, 약 30ml 정도를 발라야 합니다. 또한 외출하기 15분에서 30분 전에 미리 발라야 피부에 잘 흡수되어 효과를 발휘합니다. 창문 근처에서 오래 시간을 보내면서 보호하지 않는 것도 문제입니다. 사무실이나 집에서 창문 근처에 앉아 있으면 유리를 통과한 자외선어에 노출됩니다. 자외선어는 피부 깊숙이 침투하여 노화와 피부암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장시간 창가에 앉아 있다면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거나 창문에 자외선 차단 필름을 붙이는 것이 좋습니다. 커튼이나 블라인드를 사용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고도가 높은 곳에서의 활동 시 주의하지 않는 것도 위험합니다. 고도가 1000m 높아질 때마다 자외선 강도는 약 10% 증가합니다. 등산이나 고산지대 여행 시에는 더욱 철저한 자외선 차단이 필요합니다. 또한 고도가 높은 곳은 공기가 맑아 자외선이 더 직접적으로 도달하므로 평소보다 더 높은 SPF의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하고 모자와 선글라스를 꼭 착용해야 합니다. 점이나 사마귀가 있는 부위를 계속 자극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옷이나 액세서리에 계속 마찰되는 점이나 사마귀는 악성으로 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벨트라인, 브래지어, 끈, 시계줄 등에 계속 자극받는 점이 있다면 피부과에서 제거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피부 변화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새로 생긴 점이나 기존 점의 변화, 낫지 않는 상처, 비정상적인 피부 성장 등을 발견했을 때 괜찮겠지 하고 넘기는 것은 정말 위험합니다. 피부암의 조기 신호를 무시하면 치료 시기를 놓칠 수 있습니다. 한 달 이상 낫지 않는 상처, 계속 커지는 점, 가렵거나 따가운 점, 피가 나는 점, 색깔이나 모양이 변하는 점이 있다면 즉시 피부과를 방문하셔야 합니다. 조기 발견이 생존율을 90% 이상으로 높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피부암을 촉진하거나 악화시키는 가장 큰 요인은 역시 자외선 노출입니다. 특히 태닝 기계 사용, 적절한 보호 없이 강한 햇빛에 노출되는 것, 자외선 차단제를 제대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주요 문제입니다. 식습관에서는 과도한 알코올, 가공육과 적색육, 정제 탄수화물과 설탕, 트랜스 지방의 과다 섭취가 문제가 되고 반대로 비타민 D, C, E, 베타카로틴, 셀레늄, 오메가-3, 폴리페놀, 리코펜, 아연, 니아시나마이드, 설포라판 같은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하면 피부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생활습관에서는 흡연, 수면 부족, 만성 스트레스, 운동 부족이 피부암 위험을 높입니다. 그리고 정기적인 피부 검진과 자가 검진을 소홀히 하는 것, 선글라스나 입술 보호를 하지 않는 것, 반사되는 자외선을 무시하는 것 등도 모두 위험 요인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사실 우리가 일상에서 조금만 신경 쓰면 충분히 개선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매일 자외선 차단제를 충분히 바르고 2시간마다 덧바르기,
햇볕이 강한 시간대에는 그늘을 찾거나 보호 의류 착용하기, 비타민과 항산화제가 풍부한 과일과 채소를 매일 5가지 이상 섭취하기, 일주일에 두세 번 오메가-3가 풍부한 생선 먹기, 녹차 마시기, 금연하기, 하루 7시간에서 8시간 충분히 자기, 일주일에 150분 이상 규칙적으로 운동하기. 이런 기본적인 건강 수칙들이 피부암 예방의 핵심입니다.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정기적인 피부 검진과 자가 검진의 중요성입니다. 본인의 피부를 잘 관찰하고 변화가 있을 때 즉시 전문가에게 보이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매달 한 번 목욕 후에 전신 거울 앞에서 본인의 피부를 꼼꼼히 살펴보세요. 손거울을 이용해 등이나 두피같이 보기 어려운 부위도 확인하시고 가족이나 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은 피부과에서 전문가의 검진을 받으시길 권장합니다. 특히 위험 요인이 있는 분들은 더 자주 검진받으셔야 합니다. 피부암은 눈에 보이는 곳에 생기기 때문에 다른 암에 비해 조기 발견이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이 장점을 꼭 활용하셔야 합니다. 조기에 발견하면 치료가 비교적 간단하고 완치율도 매우 높지만 늦게 발견하면 치료가 어렵고 생명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피부는 우리 몸에서 가장 큰 장기입니다. 약 2제곱미터의 면적으로 우리 몸을 감싸고 있으며 외부 환경으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는 첫 번째 방어선이죠. 그런 중요한 피부를 우리가 소홀히 대해서는 안 됩니다. 피부는 우리가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우리를 평생 보호해 줄 수도 있고 반대로 심각한 질병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린 위험한 습관들을 하나씩 고쳐나가시길 바랍니다. 당장 내일부터라도 자외선 차단제를 매일 바르는 습관을 들이시고 햇볕이 강한 시간대에는 가능한 한 실내에 계시거나 적절한 보호를 하시기 바랍니다. 식단도 조금씩 개선해서 항산화 영양소가 풍부한 음식들을 더 많이 드시고 가공식품과 알코올은 줄여나가세요. 흡연하신다면 금연을 시작하시고 충분히 주무시고 규칙적으로 운동하세요. 이런 변화들이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습관이 되면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리고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여러분의 피부 건강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을 크게 향상시킬 것입니다. 건강한 생활 습관은 피부암뿐만 아니라 심장병, 당뇨, 다른 암들도 예방하는 효과가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건강은 여러분 스스로가 지켜야 합니다. 의사나 전문가들이 도와줄 수 있지만 일상의 선택은 결국 여러분 자신이 하는 것입니다. 매일 무엇을 먹을지, 자외선 차단제를 바를지 말지, 태닝샵에 갈지 말지, 담배를 피울지 말지,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그리고 이런 작은 선택들이 모여서 여러분의 미래 건강을 결정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은 이제 피부암 예방에 대해 많은 것을 알게 되셨습니다.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다릅니다. 오늘부터 작은 것 하나라도 실천에 옮기시길 바랍니다. 자외선 차단제 하나 사서 현관에 놓아두고 나갈 때마다 바르기, 블루베리 한 팩 사서 냉장고에 넣어두고 간식으로 먹기, 녹차 티백 사서 하루 한 잔 마시기, 이런 작은 실천부터 시작하세요. 그리고 이 정보를 여러분 주변 사람들과도 공유해주세요. 가족, 친구, 동료들에게도 피부암 예방의 중요성을 알려주시고 특히 야외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나 피부가 밝은 분들, 가족력이 있는 분들에게는 꼭 정기 검진을 권유해주세요. 우리가 서로를 챙기고 건강 정보를 나누는 것이 우리 모두의 건강을 지키는 길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피부암 예방이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자외선 차단을 철저히 한다고 해서 야외 활동을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적절히 보호하면서 안전하게 야외 활동을 즐기는 것이죠. 건강한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맛없는 음식만 먹는 것도 아닙니다. 신선한 과일과 채소, 생선과 견과류는 맛있고 건강한 음식들입니다. 건강한 생활 습관은 여러분의 삶을 더 풍요롭고 활기차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피부 건강을 지키는데 도움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 버튼도 눌러주세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앞으로 제가 올리는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주변에 피부 건강에 관심 있는 분들께도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이나 질문을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여러분이 실천하고 계신 피부 건강 습관이 있다면 공유해주세요. 다른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질문해주시면 최선을 다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익하고 실용적인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아름다운 피부 오래오래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